얘기를 하죠. 계율이라 하면 무엇을 계율이라 하냐면 계하고 율하고 두 개를 같이 섞어서 계율이라는 거예요. 계하고 율은 조금 달라요. 계라는 것은 이제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것으로서 내가 그냥 지켜야 되는, 이거는 이렇게 옳은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지, 내 스스로 타인의 어떤 제약이나 타인의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계고요. 율이라는 것은 이제 공동체로서 같이 모여 있으면, 황룡사면 황룡사에서 정해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런 거. 아니면 황룡사에서는 여기를 요 가운데 앉으면은 혼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휴지 버리면 혼나라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잘못하면 그러면 다시는 저리 오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황룡사에서 정해놓은 게 있다면 그것이 이제 율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법률 같은 거, 민법, 상법, 형법에 이런 것들은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그런 게 율이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헌법도 이제 일종의 율이라 할 수가 있겠죠. 착하게 살자, 이런 것은 계에 해당이 돼요. 착하게 살자. 스스로 거짓말은 나 자신의 양심 있잖아요. 양심에 맡기는 게 계고, 율은 우리 공동체로서 같이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게 율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합해서 계율 이렇게 하는 거고요. 황룡사는 따로 율을 정하지 않았어요. 어디다 이렇게 써놓질 않았잖아요. 황룡사에서는 이래야 된다라고. 보통 이제 사람들이 불교대학을 다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불교대학을 내가 절에 가서 좀 배워야지 라고 하면서 배우는데, 배우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의도 중에 하나가 거기서 사찰 예절을 좀 배워야 되겠다. 사람들이 예절을 그렇게 배우고 싶어해. 절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최 모르겠어. 그래서 절에 가서 절에 다니는 예절을 배워야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 황룡사 오면 그런 거 안 가르쳐 줘요, 제가. 왜냐면 이제 사찰 예절이라는 게 따로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이렇게 어떤 고사님이 서장사라고, 범국 스님, 지금은 이제 열반하셨지만 그 스님이 계시던 절에서 공부하다가 여기 오니까 당황스러웠대, 처음에는. 그 서장사의 그 범국 스님은 예절을 정말 중시하거든요. 거기 스님께서는 이제 사찰 순례를 가더라도 순례를 그냥 가지 않고 거기 순례단이 복장이 따로 있어. 무슨 다도반이 입는 복장처럼 이렇게 장엄해요. 그리고 꽃과 과일 등의 육복 공양들을 전부 다 짊어지고 싸가지고 가. 그래가지고 해인사 가면 해인사 법당에 올리는데 육복 공양하듯이, 우리 초팔려 육복 공양하듯이 공양을 다 이렇게 올리고 그렇게 순례를 그렇게 하고, 그걸 스님께서는 굉장히 이렇게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해인사면, 통도사면, 이렇게 송광사면, 그렇게 해서 공양 올리면 공덕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공덕도 크고 배울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순례단들이 막 그렇게 하고 그래요. 저는 그거 모르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대중성이 좀 떨어져. 너무 강제성이 심하고. 그래서 그 스님께서는 그런 거 말고도 이렇게 예절의 관계에 대해서는 부처님 제자로서는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된다라는 이런 것들을 아주 이제 명확하고 명쾌하게 잘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그 스님의 매력이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없어요. 저는 그거보다도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될 율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개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람의 양심을 나는 믿어요.
사람이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라는 것은 스스로 더 잘한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또 절이란 공간은 뭐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뭐 복장 가지고 뭐라고 할 시대도 아니고 뭐 지금 뭐 이렇게 뭐 웃고 안 웃고 가지고 뭘 할 것도 아니고 이게 율을 만들어서 뭘 하기가 참 애매해. 아니 절에서 침 뱉지 말아요 이런 거 써놓을 수는 없잖아. 절에서 도둑질 하지 말아요. 절에서 뒷담화 하지 말아요. 이런 거 뭐 이렇게 거기다 써놓고 뭐 그렇게 하고 제재를 하고 그렇게 아니 이제 이렇게 다 큰 성인이고 그래서 다들 알고 있어요. 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하는 것과 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은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부처님을 대하는 마음은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또 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발보리심이다. 깨달음을 향한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얘기하죠. 근본적인 것은. 그런데 다 큰 성인들이고 또 성인이 아니더라도 아이들도 알아요. 무엇이 양심이라는 게 다 있기 때문에 서로 모른다 해도 여기에 이제 주로 사람들이 무도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극악 무도한 사람들이 많이 온다 해도 선한 사람들이 분명히 같이 다니기 마련이거든요. 선한 사람들의 힘이 더 강하면 극악 무도한 사람도 결국은 지금은 왜 극악 무도하겠어요? 착각해서 극악 무도한 거거든요. 본래 극악 무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잘못 알고 사회에 상처받고 상처 치유가 잘 안 되고 뭔가 이제 실망을 하거나 뭔가 삐뚤어진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극악 무도한 거거든요. 그런데 선한 사람이 많으면 일단은 저부터 선하려고 노력하고 또 여러분들도 선하고 선한 사람이 많으면 점점 극악 무도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착각에서 벗어나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참계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유를보다는 개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뭐 이렇게 서로 싸우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그것도 이상한 행동들을 해도 뭐 이렇게 별 반응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욕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서로 그 갈등을 하거나 뭐 누군가가 뭐 지갑을 가져갔다, 뭐 누군가가 뭐 이렇게 술 먹고 저려가지고 들어 누웠다더라, 뭐 이렇게 며칠 전에 어떤 거사님이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오후 내내 저 앞에서 들어 누웠다 하시더라고. 설사 그렇다 해도 그것은 오래 가지 않는다. 우리가 그거 못 기다리냐. 다른 데서 들어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황룡사 앞에서 들어놓으라. 부처님 앞에서 들어놓으면 훨씬 낫지 않겠어요. 저 태아 강변 앞에서 들어놓는 것보다 황룡사 앞에서 들어놓는 게 더 나은 거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우리를 교화시켜주고 부처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제 생각이 다 맞다라는 건 아니지만 좀 기다려줄 줄 알고 그 사람 스스로 양심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 해놓고 다 이렇게 기분 좋은 사람 없어요. 화내놓고 기분 좋은 사람 없고요. 뒷담화 하고 나서 기분 좋은 사람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기분 좋은 사람 없거든요.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든 뭘 하든 좀 지켜봐주고 그냥 놔둬봐주면 어느 순간에 그 참회를 하고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나. 근데 이제 그걸 일일이 다 반응하기 시작하면 본인이 힘들어요. 이제 내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어제 유튜브 보니까 어떤 보살님이 법륜 스님한테 여쭈시더라고. 스님, 저는 사람이 날 무시하면 못 참아요. 저는 무시받는 게 진짜 싫어요. 라고. 근데 그걸 어떻게 다스려야 되죠? 라고 그렇게 법륜 스님께 여쭙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시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들은 무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고 무지하는 사람도 많고 또 훔치는 사람도 많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곳에 우리가 일일이 반응할 필요 없다라는 거지. 내가 무시당할 만하기 때문에 무시받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 중에 무시받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시받을 만한 사람 없거든요. 여기 중에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생각이 잘못된 거죠. 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얼마나 지적으로 뛰어난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우리는 무시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시받고 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한단 말이에요. 무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을 때 무시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문제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낸다는 것은 나도 같이 어리석어지는 거죠. 누가 나에게 막 화를 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아니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가 잘하려고 좋은 얘기 하려고 이렇게 분위기 좋게 하려고 얘기했고 아니면 뭘 지적한다고 얘기했을 뿐인데 상대는 바로 화를 내. 그럼 기분 나쁘죠. 대화하다가 상대가 나 버럭 화를 내면 무시당한 것 같기도 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화를 내는 거 보면 이상하게 우리는 다 같이 화가 나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속임수에 당하는 거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 그 화내는 사람은 나한테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대체로 그냥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에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도 화를 막 잘 내는 사람은 내가 뭘 잘못해서 그가 버럭 나한테 화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대체로 화를 내요. 친구 중에 누가 여러분들 나한테 거짓말하면 배신감 엄청 징하죠. 진짜 기분 나쁘잖아. 가까운 이제 이렇게 배우자가 거짓말하면 더 기분 나빠. 배우자가 거짓말하면 집 나가라 나가 이러면서 이제 다시는 안 볼 듯이 막 그래. 가까운 친구일수록 그렇게 거짓말을 나한테 하면 굉장히 화가 나고 배신감 느낍니다. 그것도 함정이라니까요. 거기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왜냐면 나 자신도 이래 보면 어쩌다 보면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저는 아직 간디가 되지 않았어요. 간디 선생님은 아주 훌륭하신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하시고 거짓말을 안 하셨거든요. 저는 부처님한테 서약은 했지만 서약할 때부터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운데 완전하게 서약이 잘 안 됐어. 그래서 저도 거짓말 조금씩 찔끔찔끔씩 하고 그러는데요. 이제 이렇게 어떤 때는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이제 이실직고 안 해서 그냥 넘어갈 때도 있잖아요. 얘기 안 하는 거하고 거짓말 하는 거랑 또 약간 비슷한 게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어쩌다 보니까 얘기를 안 했어. 근데 상대는 배신감 느끼는 거야. 그 얘기 안 했다고. 근데 거짓말이라는 것도 저는 비교적 착한 사람이에요. 비교적 착한 사람도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냥 보통인 사람은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조금 이제 이렇게 욕심이 있는 사람은 거짓말을 더 많이 하겠죠. 그래서 내 친구나 배우자나 아니면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면 같이 그것에 배신감을 느끼거나 화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 에너지를 그런 데다 쓰는데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내야지 더 오래 산다고 생각하는가? 화를 내는 것도 에너지라고 생각하는가? 그런 일에 자꾸 화를 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생각을 빨리 고쳐야 돼요. 물론 저도 나에게 거짓말하면 화가 나고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화를 내면 저도 화가 나고 누가 날 무시하면 저도 부끈해가지고 막 화를 나요. 그런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 함정에 빠지지 말자. 이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패턴 중에 하나다.
이 패턴에 잘못 빠져들면 이제 내가 마음도 상하고 내가 더 괴로워진다. 이거. 화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밤잠 다 코를 드르렁 잘도 자는데 화를 받은 나는 잠을 못 자고 분해가지고 야 이건 불공평하다. 이건 내가 바보 아니야 이거? 화를 내거나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배신을 한 사람은 두 달에 발 잘 뻗고 잘 잔다고. 근데 그걸 받은 나 오히려 내가 왜 그러냐고. 피해자가 더 가해자가 원래 이렇게 과보를 받아야 되는데 피해자가 과보가 더 큰 거는 야 이건 어리석은 거 아니냐 이거 정말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요. 그런 일이 생기면 가해자가 오히려 아니 피해자가 피해받은 우리가 이 함정 속에 푹 빠져버리게 돼서 우리가 더 괴로워진다고요. 그 함정에 빠지지 말자. 그러지 말자. 거짓말을 하더라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뭐. 그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굳이 우리가 대항하지 말자. 거짓말 너 왜 이렇게 거짓말하니?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짓말 안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그걸 너 왜 사람을 무시해? 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무시하는 그 습관이 벗어나지겠어요? 너 왜 이렇게 시기질투해? 라고 이거 얘기해봐. 때로는 이제 어떤 때는 지적을 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때가 있긴 하지만 내가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같이 대항을 한다라는 것은 그런 상태에서는 대항해봐야 백전백패다. 상대도 기분 나쁘고 나도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게 하려고 보복 심리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더 어리석은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내가 배신받아서 상처받았으니 너도 맞좀 마라 하면서 욕을 해대고 같이 싸우는 이런 것들은 우리 지성인으로서 대한민국 2021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 얼마나 훌륭해요. 대한민국의 경제 얼마나 훌륭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번째 정도 되는 굉장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앞선 나라에 살고 있고 또 더군다나 우리는 불제자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나라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가 그와 같이 이제 8596번? 네. 번쩍 들어가지고 옆에다 옮겨놨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그런 함정에 빠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생각들은 빨리 버려야죠. 그렇게 저급한 동물적인 생각이잖아요. 그거는 너는 나쁜 일 했으니까 나쁜 과보를 받아야 돼. 그건 자연이 알아서 해줘. 우리는 용서를 해줘야죠.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 아닙니까? 용서를 해줘서 그 사람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옛날에는 사람들이 뭘 잘못했을 때 뭐라고 하면 듣기도 했어요. 지적받아도 옛날에는 이제 많이 혼나면서 살았잖아. 부모님한테 혼나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뭐 국가에서 이제 뭐 눈치 보고 권력자 눈치 보고 옛날 왕들이 다 독재했으니까 완전히 지방에 무슨 관리들 다 독재했잖아요.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다 눈치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지적받았을 때 하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지적받았을 때 오히려 이제 내가 고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누구한테 지적받잖아요. 더 열받는다니까요. 더 싸운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아이들을 몽둥이 가지고 때려도 그러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지금은 몽둥이를 때리면 당장 고발하고 막 당장 대한민국은 평등하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서 지금은 사람들이 잘못을 지적하면 내가 잘못했다 이런 생각보다는 네가 뭔데? 네가 뭔데라고 딱 바로 그래요. 그래서 지적해서 이 바뀔 확률이 옛날에는 80%였다면 지금은 10%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사회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지금 아직도 생각이 안 바뀌어가지고 내가 어떤 지적을 하면 상대가 크게 변할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준을 강하게 가져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늘 사람하고 다투고 갈등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아무하고도 대항하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 하시면 무슨 말씀하시면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인데요. 그렇게 하세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저는 그게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는데 또 황룡사를 운영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A가 와가지고 스님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요. 이렇게. B가 와가지고 스님 이렇게 더 좋은데요. 그래서 좋다. 그것도 좋네요. 그것도 좋다면 그럼 A하고 B하고는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니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것도 좋고요. 이것도 좋으니까 두 분이서 A하고 B하고 좋은 마음으로 뭐 싸운다면 싸우면 안 좋겠지만 서로 갈등은 좀 있겠지만 저는 갈등이 시대에 꼭 우리가 살면서 갈등이 꼭 있는 것이 나쁘다고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갈등을 나쁘다고 여기잖아요. 싸우면 A하고 B하고 서로 싸우면 나쁜 거다고 싸움이 일어나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싸움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싸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등이 돌려지는 건 진짜 나쁜 거고 그 갈등이 있는 것은 조정해 가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그 조정들이 있어야지 나 자신도 갈고 닦여지는 거고 그리고 황룡사도 발전하는 거죠. 갈등이 없이 어떻게 발전을 하겠어요. 야당 여당이 왜 있겠어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라고 야당 여당이 있는 거지. 야당 여당 아무 사이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그냥 잘 지내는 건 담합이잖아요. 그건 담합이어서 그런 나라들은 그게 오히려 부패하고 나중에는 몰락하게 돼요. 그런 나라들은 사회도 마찬가지고 절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주장하고 해서 서로 갈등이 있으면 서로 조정을 하자. 상대편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그렇게 했을 때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 저런 사람하고 같이 일을 못해 하고 때려치고 나온다면 이거는 진짜 나쁜 거다. 이건 민주주의를 모르는 거다. 이거는 사람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이 시대적 사람이 아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이제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더 나은가를 화를 안 내는 법, 짜증을 안 내는 법, 뭐 갈등을 조절하는 법 이런 걸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처럼 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우리 건강도 이렇게 하면 건강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도 더 중요하죠. 건강의 기준, 건강하게 하는데 건강관리에서 가장 쉬운 건강관리 방법은 혈당 체크예요. 혈당을 체크를 잘하면 일단 먹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혈당에 대해서만 잘 알아도 여러분들이 뭐랄까 살면서 몸이 이렇게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안 갈 수도 있죠. 일단 뭐 우리가 이제 밥 먹고 나면 점심을 잔뜩 먹고 나면 잘 먹고 나면 졸려. 왜 졸리겠어요? 여러분들 잘 먹고 나면 졸려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뭐 먹고 나면 졸리나? 상추 많이 먹고 나면 졸리나? 상추는 그럴 수 있어요. 상추는 좀 사람 이렇게 이완시키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대체로 상추 먹어서 졸리기보다는 칼국수 먹으면 잘 졸아요. 칼국수 먹어. 그리고 밥을 잔뜩 먹어버리면 졸려요. 그리고 혈당을 높이는 걸,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 졸리게 돼요. 힘이 빠져요. 모든 에너지가 그쪽으로 흘러서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식곤증 이런 것도 가만 보면 혈당
수치가 높아져서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 간에 무리가 되고요. 그 이후에 뭐 혈액도 탁해지게 되고 그 따라서 오는 그 안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혈당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혈당이 높은 걸 많이 먹었으면 가서 일하세요. 삽 들고 일하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혈당이라는 것은 탄수화물이 들어왔을 때 아미노산으로 바꿔서 그걸 에너지로 이렇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혈당을 분비 이자가 우리 몸에 이제 이자라는 그런 그 기관이 혈당 이런 것들을 분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면 괜찮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질 않아. 근데 현대인들은 삽 들고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현대인들 그렇게 일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고 혈당이 높아지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바게트빵이 더 건강에 좋을까요? 생크림 케이크 더 건강에 좋을까요? 생크림 케이크 먹을래? 아니면 건강식을 할 때 생크림 케이크 먹을래? 아니면 바게트빵 먹을래? 어떤 거 선택할 거예요? 바게트빵이지 당연히. 건강을 생각하면 바게트빵이지. 근데 아니라니까요. 혈당은 바게트빵이 더 빨리 올라요. 이 혈당 지수라고 GI 지수가 있는데 설탕을 100이라고 하고요. 밥이 90 정도 돼요. 그런데 바게트가 91인가 92인가 그래요. 왜냐면 바게트는 그냥 밀가루잖아. 이거 완전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런데 생크림 케이크는 거기에 설탕은 많이 들어갔지만 거기에 지방이 있고요. 버터나 이런 분유 이런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지방 같은 게 많이, 기름기가 많이 있어서 혈당 그 GI 지수는 한 80, 85? 이 정도 줄어요. 오히려 바게트가 더 위험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바게트 빵은 더 많이 들어가요. 먹으면 손이 가요, 끝없이 손이 가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거는 2개 먹고 잘라놓은 걸 슬라이스를 3개 먹어도 더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생크림 케이크는 많이 못 먹어요. 이게. 일단 양으로서 많이 못 먹어. 근데 바게트 빵을 많이 먹으면 큰일 나요. 서양 사람들은 바게트 빵을 어떻게 먹었어요? 그것만 먹은 게 아니고 거기다 버터 바르고 이렇게 기름에 굽기도 하고 기름 이런 것들을 같이 지방류를 같이 먹었던 거죠. 자, 여러분들은 마요네즈를 잔뜩 써서 감자를 마요네즈 잔뜩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하는 그게 더 건강에 좋을까? 아니면 찐 감자에 소금이나 설탕을 소금 이렇게 찍어 먹는 게 더 나을까요? 어느 게 더 건강에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마요네즈가 나쁜 것 같아도 감자를 그냥 소금에 찍어 먹으면 그대로 탄수화물이라서 그대로 이게 혈당 높아지고 나빠져요. 그거보다는 마요네즈에다가 마요네즈 잔뜩 넣어서 짓이겨 먹는 것이 훨씬 더 혈당 관리에는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훨씬 더 나아요. 여러분들은 저녁에 9시쯤에 배고플 때 밥 한 공기 먹을 거예요? 라면 먹을 거예요? 어느 게 더 건강해? 나쁠까요? 밥 한 공기 먹는 게 더 나쁜 거예요. 라면 먹는 게 차라리 더 나아요. 라면은 혈당 지수가 70이에요. 70. 밥이 90이 넘는데 라면은 70이라고. 왜 그러겠어요? 똑같은 탄수화물인데 라면은 심지어 면이기도 하잖아. 기름에 튀겼거든요. 여러분들이 라면 잘 먹겠다고 라면 끓여가지고 씻어서 먹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 그죠? 건강식 한다고 라면은 먹고 싶고 요 기름기 많아가지고 이 기름 또 이상한 기름 공장 기름 썼다고 막 소문이 났었잖아. 그래서 야, 이 기름 나쁜 기름인데 이 기름을 싹 제거하고 끓여가지고 국수 하듯이 씻어가지고 이렇게 뭐 이러면 진짜 이 탄수화물 덩어리야. 왜 그런지 이거는 혈당이 금방 쫙 올라가게 돼요.
자, 여러분들은 가래떡 먹는 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노란콩 시루떡 먹는 게 더 나을까요? 어느 게 더 노란콩이니까 이제 그 건강에 좋아서 뭐 당연한 거기도 하겠네요. 가래떡은 진짜 그냥 순수하게 맵쌀이에요. 순수한 맵쌀이거든요. 순수한 맵쌀은 또 가루로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혈당이 그냥 또 밥보다 더해. 이거는 한 93ml 됐을 거 확 올라가거든요. 근데 찹쌀은 그냥 쌀보다 혈당을 좀 덜 높여요. 그 찹쌀이 들어가 있잖아. 그걸 보면 노란콩, 콩가루까지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떡을 드실 때 이렇게 그 콩가루가 많이 들어간 팥떡이나 팥가루떡이나 시루떡 이런 것들은 대단히 좋죠.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보면. 그러면 선생님, 라면 먹는 게 더 건강한가요? 밥 먹는 것보다? 아니, 혈당에 관해서는 그렇다고. 그 이외에 다른 뭐 이렇게 그 튀김 먹는 게 더 나을까요? 밥 먹는 게 더 나을까요? 그건 참 이제 혈당에 관해서는 튀김 먹는 게 더 낫죠. 저녁에 밥 먹을래? 튀김 먹을래? 튀김 먹는 게 치킨 튀김도 먹는 게 더 낫겠죠. 혈당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혈관에 관해서는 또 다를 수 있죠. 혈관에 관해서는 이제 튀김은 이게 불포화지방 돼가지고 포화지방인가? 이래서 이제 이런 포화지방이 들어가면 이제 이거는 이제 혈액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튀김을 먹는 건 굉장히 나쁘죠. 여러분들 중에 우리 공양주 보살님이 예전에 스님 아유 파전 말고 미나리전 좋아하시는데 미나리전 감자전 부쳐드릴게 해서 전 딱 부쳐주시는데 주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스님 들기름으로 부쳤어요. 들기름으로 딱. 나보고 죽으란 얘기예요. 들기름으로 전을 부치면 이건 진짜 독약이에요. 독약. 진짜 나쁜 거예요. 이제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아가지고요. 170도, 160도가 넘어가면 이게 이제 그 발연점이라는 건 타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타요. 이게 산패가 돼서 독이 돼요. 들기름 독이 되면 진짜 무서워요, 그게. 그런데 저한테 잘해주겠다고 세상에 그 부추전이나 미나리전에 들기름을 잔뜩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을 부치면 그거 너무 고통이 심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냥 콩기름으로 하는 게, 콩기름은 발연점이 한 230도 이렇게 되거든요. 괜찮아요. 콩기름 나쁜 게 아니에요. 이제 참기름 해가지고 이렇게 역시 전을 구워도 안 되겠죠. 참기름이나 들기름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그래서 밥 먹을 때 이런 때는 기름 같은 것들을 많이 먹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서양에서는 이제 주중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죠. 야채에다가 이제 기름 올리브유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렇게 먹고, 이렇게 올리브유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전을 부쳐올 때, 감자전 부쳐올 때 기름을 제일 적게 해서 감자전을 부쳐오는 걸 최고로 좋아하잖아. 여러분들이 누가 전 부쳐오는데 기름이 지글지글하면 진짜 싫어하죠? 그러지 마세요. 특히 이제 밀가루가 많이 들어간 전일수록 기름이 지글지글한 게 차라리 나아요. 물론 그 기름은 싱싱한 기름이야겠죠? 여러 번 쓴 기름이 아니라 한 번만 처음으로 쓴 콩기름 괜찮아요. 왜냐하면 밀가루가 잔뜩 들어간 전은 역시 혈당을 금방 높이기 때문에 기름이 지방이 들어가면 혈당이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요. 그래서 저탄고지라는 요즘에 그 식단이 유명하잖아요. 탄수화물은 거의 안 먹고 지방질, 삼겹살에 이렇게 기름 부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브 기름 부어가지고 먹는 애들 보면 잔뜩 정말 니글니, 내가 그런 기름진 걸 잘 먹긴 하는데 정말 니글니. 무슨 삼겹살도 기름이 잔뜩 있는데 거기다가 오리에 보면 기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그 기름 다 먹는다니까. 그 기름을 저 탄고지 한다면서. 나름 일리가 있어요. 그런 식단이. 탄수화물의 저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 건강에 이렇게 그런 지식들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조심할 수 있고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이제 우리 물을 먹는 것도 여러분들 물 많이 먹으면 좋다라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물이 잘 안 들이켜져요. 물을 많이 먹으면 화장실 빨리 가야 되고 이상하게 뭐 이렇게 한 번, 두 번 많이 먹으면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돼도 물을 목이 안 마른 사람도 있대. 그런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은 물 많이 쓰면 죽을 사람이에요. 별로 안 좋은 거, 하루 종일 있는데도 물이 안 들키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이제 목이 마른 이유는 왜 목이 마르냐면, 혈액이 진해지면, 그러니까 짜지면, 혈액이 진해지면 짜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절로 목이 말라서 수분으로 혈액의 농도를 유지를 시켜줘요. 그래서 물 마시는 것이 혈액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런데 물이 이렇게 안 마시잖아요? 하루 종일 지나도 물 하나도 이렇게 목마르지도 않아. 그럼 어떤 현상이 되냐면, 혈액은 점점 진해지는데 물이 필요해. 그럼 몸 안에 있는 물을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포에는 물이 한 70%, 세포마다 물이 70% 정도 들어있는데요. 그 물이, 우리가 물을 안 마시면 세포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서 혈액으로 가져가요. 그러면 세포가 비잖아요? 쭈그러져. 세포가 쭈그러지면 살이 마르니까 좋지. 마르면 당연히. 근데 쭈그러지다가 다른 걸로 채우는데 지방질로 채우게 돼요. 세포 안에 지방질이 가득해요. 그래서 마른 비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랐는데 인바디를 해보면 지방 지수가 많아. 그게 마른 비만인데, 우리 고사님 마르셨잖아. 혹시 지방질이 많은 물 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 고사님은 차를 좋아하셔서 물을 많이 드시겠구나. 근데 마른 사람 중에 물을 안 마시고 있다 이러면 세포 안에 지방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또 만병의 근원이 되게 돼. 말랐는데 비실비실하니 힘도 없고 이렇게 나중에 그 병들고 막 이럴 때거든요. 역시 물을 자꾸 마시면 지방이 빠져나가고 지방자리에 물이 이제 이렇게 다시 차게 돼서 좋은 거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아 그렇구나 하는 이제 돼요. 또 이제 지방 중에서도 지방은 백색 지방이 있고 갈색 지방이 있어요. 우리 배에 있는 건 백색 지방이에요. 이렇게 배를 찢어보면 이렇게 색깔이 하얘. 안 찢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백색 지방은 지방질의 역할이 이제 보온이나 아니면 발열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지방의 백색 지방은 온도를 보온을 해줘요. 갈색 지방은 지방이 갈색도 있거든요. 갈색 지방은 열을 나게 해줘요. 지방은 우리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탄수화물은 에너지 역할을 하지만 지방은 내 몸의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데, 그 백색 지방은 보온만 돼. 발열은 안 돼요. 갈색 지방은 발열이 돼요. 그리고 갈색 지방이 튼튼하고 갈색 지방이 잘 돼 있는 사람은 몸에 막 열이 펄펄 나요. 겨울에도 장갑 안 끼는 사람 있잖아요. 갈색 지방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름에도 손이 차갑잖아요. 갈색 지방에 문제가 이제 갈색 지방은 적절한 운동을 하면 갈색 지방이 발달하는데, 어디에 갈색 지방이 제일 많냐면 목 여기에 갈색 지방이 제일 많아요. 목에. 그래가지고 이제 추울 때는 목도리를 하는 거예요. 갈색 지방을 보호해주면 갈색 지방에서 막 열이 나니까, 아니 여러분들 겨울에 추울 때 배에다가 이렇게 목도리 두른다고 따뜻해지지 안 그래. 백색 지방은 많이 덮어도 거기에 따뜻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목 여기에 갈색 지방이 제일 많기 때문에 요거를 둘둘둘 두르면 다른데 이렇게 몸이 이제 이렇게 별로 안 입어도, 그러면 이제 몸 자체에서 나오는 자체 열이 순환이 되기 때문에
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갈색 지방은 그런 에너지를 잘 내기 때문에 이게 또 이렇게 맛있대. 그래가지고 호랑이나 뭐 이런 것들이 동물을 잡을 때 목 먼저 탁 이렇게 해가지고 목 먼저 딱 이렇게 자꾸 흉내내면 안 되는데 내가 호랑이 되면 안 되잖아. 목 먼저 딱 하는 것도 여기가 제일 맛있겠다. 소확한 얘기는 하지 말고 그래서 갈색 지방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걷는 걸 많이 하고 운동을 많이 하면 갈색 지방이 건강해져요.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 이제 먹는 것도 그렇고 또 운동도 그렇고 또 이렇게 마음 쓰는 것도 처음에는 마음 쓰는 얘기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음식 얘기하고 운동까지도 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빨리 가고 싶다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만하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벌써 눈초리가 이제 왜 이렇게 오늘 오래 하지 이러면서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날이 가면 갈수록 지혜는 더 낮아지고 몸의 이제 재물적인 능력도 낮아지고 또 신체적 능력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